안녕하세요. 스포츠 24의 조윤경입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말인데요. 누구보다 4월을 알차게 보내셨을 것 같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YTN 스포츠부의 김재형, 허재원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허재원 기자는 요즘 챔피언 결정전 때문에 상당히 또 정신이 없다고 들었어요. 어떠세요? 네,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이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승부도 굉장히 길게 가고 있고 네. 선수들 간의 뭐 신경전이라든지 부상 같은 돌발 변수도 많이 나오면서 네.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피곤해 보이시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네,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김재형 기자는 어떠셨나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요새 날씨가 조금 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먹고 좀 탈이 나서 아이고. 조금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아파서인지 손흥민 선수도 조금 주춤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네요. 네. 근데 오늘 V라인 상당히 멋있으세요. 덕분에 살은 조금 빠졌다는 얘기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빠른 쾌차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뛰었던 이 경기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준비했는데요. 화면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 유럽 최다골 기록에 도전하는 손흥민, 크리스털 팰리스전에 교체 출전했습니다. 손흥민 발끝에 닿은 볼, 그러나 수비에 막힙니다. 결국 단 한 개 슈팅도 기록하지 못합니다. 0대 0으로 맞선 후반 33분, 에릭센 슛! 그림 같은 결승골로 팀의 귀중한 승점 3점을 안겨주는 에릭센. 리그 8연승을 달린 토트넘. 선두 첼시를 승점 4점 차로 추격하고 역전 우승의 희망을 이어갑니다. 2라운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SK 슈가글라이더즈, 아직 1승이 없는 광주와 만났습니다. 먼저 승리를 잡은 건 광주. 그러나 전반 후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넣고 또 넣는 이효진. 연속 4득점을 몰아넣으며 경기를 뒤집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김원학까지 안정적으로 경기를 조율한 SK. 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동아시아 클럽 선수권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클럽풀 대구는 리그에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반에 정유라가 부상을 당하고 맙니다. 공격에 핵을 잃은 대구. 결국 체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서울시청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반면 동아시아 클럽 선수권 대회에서 통산 10번째 정상에 오른 남자부 두산. 리그에서 승리의 기쁨을 이어갔습니다. 인천도시공사와의 1, 2위 맞대결. 전반을 2점 차로 앞선 채 마친 두산은 후반 점수를 더 벌렸습니다. 두산이 25대 20으로 승리하고 선두를 지켰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만나보는 시간 위클리픽 순서입니다. 먼저 축구부터 살펴볼 텐데요. K리그 팀들이 아시아 무대에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주중 이제 경기가 있었는데 제주를 제외한 울산, 서울, 수원이 이제 모두 졌어요. 그리고 네. 경기 내용도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울산과 서울은 일단 한 경기를 남겨둔 가운데 이미 조별리그 탈락 확정이 지금 된 상태고요. 네. 그리고 제주와 수원이 남았는데 수원은 지금 대진상 그렇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없고요. 네. 제주는 그나마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단은 뭐 이번 시즌 좀 부진한 이유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지난 시즌 우승팀인 전북현대가 이제 징계 조치를 출전하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고요. 네. 또 울산 같은 경우는 전북의 징계로 인해서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출전을 하게 됐거든요.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뭐 선수 보강이나 이런 면에서 준비가 좀 부족했던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뭐 중국 축구의 또 어떤 돈을 앞세운 중국 축구의 성장이나 일본 축구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주 K리그에서는 또 어떤 경기를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뭐 9위 전남과 또 6위 강원의 이 맞대결이 좀 관심이 가는데요. 네. 일단 전남은 재밌어요. 개막 5경기 모두 졌었는데 이후 지금 2연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연승 동안 이 골을 넣은 게 8골입니다. 굉장히 정말 막강한 화력을 지금 뽐내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현재 득점 1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선수인 자일 선수가 3골로 팀 내 득점 1위고 국가대표에 지난번 최종 예선에 발탁됐던 선수가 허용준 선수였는데 지난 경기에서 정말 그림 같은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세리머니 호날두 세리머니를 했었는데
K리그의 허날두로 불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전남의 상승세를 이어가면 바로 중위권 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강원 같은 경우도 지금 초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7경기에서 2승 2무 3패를 기록을 했는데 일단 수비가 좀 안정적인데 다만 무실점 경기가 한 경기도 없다는 부분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고요. 네. 지금 주포 정조욱 선수가 지금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도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다음 달 뭐 한 중순 또는 초에는 정조욱 선수가 이제 복귀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네. 되면 강원이 목표였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출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이번 경기가 어떻게 보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대결인데요. 어느 팀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남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네. 전남에 조금 조심스럽게 전남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제가 전북전 승리 네. 맞은 거 기억하시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말 경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분 좋은 소식을 만나볼 텐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태극 열풍이 불고 있다면서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계 아이스하키계가 우리나라 대표팀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이 세계선수권에 출전하고 있는데 먼저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네. 아이스하키가 국가 간의 실력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쵸. 리그를 좀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어요. 네. 가장 잘하는 16개 나라가 톱 디비전을 구성합니다. 월드 챔피언십이라고 하는 네. 리그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그 밑에 6개 나라가 겨루는 2부 리그죠. 디비전 1 그룹 A 소속입니다. 감히 월드 챔피언십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폴란드와 카자흐스탄, 헝가리 이런 강호들의 3연승을 거뒀습니다. 비록 어제 4차전에서 오스트리아에 0대5로 지면서 승격을 확정하지는 못했지만 마지막 우크라이나와 대결에서 승리하면 자력으로 월드 챔피언십 승격을 확정하게 됩니다. 세계 1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16팀이 겨루는 월드 챔피언십에 나가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2002년에 월드컵 4강 갔잖아요. 그쵸. 그것보다 더 굉장히 감동스러운 성과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아이스하키 변방에 머물렀던 대표팀이 그야말로 환골탈태한 건데요. 허지원 기자는 지난해 이 폴란드에서 열렸던 아이스하키 세계 선수권에도 직접 다녀왔잖아요. 우리 대표팀이 이렇게 달라진 비결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계속 몇 년째 취재를 하고 있지만 한 3년 만에 완전히 다른 팀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일단 대표팀의 인적 구성 그리고 훈련 시스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달라졌습니다. NHL 스타 출신이죠. 백지성 감독을 영입하고 아이스하키계의 좀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서 7명의 외국인 선수들을 귀화한 게 역시 결정적이었고요. 네. 그 귀화 선수들이 합류하면서 우리 선수들의 기량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기성, 김상욱, 신상우, 신상훈, 모두 형제들인데요. 세계적인 수준의 공격력을 갖추게 됐고 협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덴마크나 러시아 이런 세계적인 강팀들과 직접 경기 경험을 해본 게 많이 도움이 됐고요. 무엇보다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 본선의 개최국 자격으로 출전이 확정이 되면서 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백지성 감독 얘기를 했는데요.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과도 비견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2002년 히딩크 감독 이제 왔을 때 가장 많이 회자됐던 내용이 뭐였냐면 당시만 해도 이제 우리의 기존 그 고정관념은 한국 축구는 체력은 강한데 기술력은 좀 떨어진다 했거든요. 근데 그때 히딩크 감독이 와서 했던 얘기가 한국 선수들은 기술은 정말 좋은데 체력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과는 그렇게 반대되는 개념이었고 결국 체력 훈련을 열심히 해서 정말 지치지 않는 90분 동안 지치지 않는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4강 신화를 이뤘었거든요. 네. 백선 감독도 좀 굉장히 비슷하다고 해요. 굉장히 선수들에게 체력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켜서 3피리어드 끝까지 경기 끝날 때까지 지치지 않는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길러줘가지고 강호들을 상대로도 굉장히 잘 경기를 해나가고 있고 특히 히딩크 감독도 그때 굉장히 강조했던 게 수비였거든요. 근데 지금 대표팀도 굉장히 수비가 안정적입니다. 그 귀화 선수인 골리도 있고요. 그리고 각 그 팀별로 했을 때 귀화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과 함께 어떤 철벽 그 수비를 지금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히딩크 감독과 백지성 감독 굉장히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만들어진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이 명장이 이끄는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선전을 저희 스포츠24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농구계의 명장을 꿈꾸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농구 대잔치 시절 수많은 오빠 부대를 몰고 다녔던 추억의 스타인데요. 바로
돌아온 승부사 현주엽 감독입니다. 현장 인터뷰에서 지금 만나보시죠. 뭐 선수로서 원 없이 농구를 하면 지도자 생활을 안 하고 다른 일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다 보니까 선수로서 원 없이 농구를 해본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도자로서 우승을 하고 싶다. 끝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LG 구단도 지금까지 우승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몫이 어느 거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보답할 수 있게 재밌는 농구 할 예정입니다. 조성민이 예전부터도 현주엽 선배님 팬이라고 많이 하던가요? 좋아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감독이 됐기 때문에 싫어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했을 것 같고요. 경험이 많다 보니까 사는 법을 아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선수가 뭐 첫 경기나 아니면 은퇴하는 경기나 이런 게 기억이 나야 되는데 첫 경기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고 은퇴 경기는 어느 경기인지 모르고 은퇴해서 잘 모르겠어서 저는 그래도 뭐 아시안 게임 때 금메달 딴 거가 가장 기억에 남지 않을까. 어떤 경기? 뭐 그런 거보다 일단 금메달 땄던 일원으로 경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많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림을 제가 또 오랜만에 보고 이번에 선생님 계시고 나서 이제 그만 보셔도 될 거 한 200번 본 것 같아서. 참 그때 멤버들이 정말 없는 사람이 없다. 그렇죠. 뭐 농구 쉽게 했던 것 같아요. 뭐 얼굴만 봐도 대충 다 알고 있어서. 그리고 한 2, 3년 후에 제가 우승 한번 한 후쯤에 서장훈 씨도 오셔서 감독 한번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욕심이 좀 있어요, 그분이. 욕심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요? 야, 누가 나 불러주겠냐. 불러줘야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안 간다는 얘기는 안 해요. 가고 싶은데 어디서 날 불러줄 거냐를 얘기를 하지. 농구를 보고 있더라고요. 농구로 돌아오면 네. 방송가에 너무 공백이 클 거다. 네네. 이런 걱정들도 하잖아요. 방송도 언젠가 이제 물이 빠지겠죠. 그때쯤 물 빠지면 돌아오면 되니까요.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시절에 가장 중심에 섰던 네네. 선수였어요. 저희는 상당히 운이 좋았다. 뭐 사랑도 많이 받고 운동을 했는데 지금 선수들은 그에 비하면 또 뭐 조금은 뭐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 그냥 인기가 돌아오길 기다리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농구를 보여주는 게 좀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안 괜찮아요. 10년 뒤에 그럼 10년 뒤에요? 10년 뒤에. 주여봐. 예전에 열심히 했으면 지금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어쨌든 농구계로 돌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에도 계속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노력하고 열심히 해라. 코트까지 다시 돌아오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우승을 아직까지 못 해봐서 한두 남아있고 누구보다 우승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즐거운 농구, 재밌는 농구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농구장 많이 찾아주신다면 틀림없이 좋은 플레이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24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즐거운 스포츠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